로마 가톨릭 교회의 중심을 여러분이 보고 계시죠. 로마의 몰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을 제가 봤습니다만 그 중에서 아주 설득력이 있는 것은 영국 역사가죠. 폴 케네디, 현대 역사가입니다. 그가 말하는 주장이 이렇게 제 귀에 들어옵니다. 영토를 무리하게 확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토를 무리하게 확장하면 경제적 부담이 커져서 결국은 망한다. 그러니까 제국이 망하는 조짐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재정의 고갈에서 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영 제국도 그랬어요, 여러분.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을 때에는 이미 너무 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 있는 영국의 기지를 운영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통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 전철을 누가 그대로 밟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1945년 이후에 미국이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너무나 많은 해외 기지를 건설하고 있고 너무나 많은 곳에 너무나 많은 비용을 써야 되는 그런 나라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 미국도 적자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역사를 잘 들여다보면은 제국이 망하는 데에는, 특히 로마 제국과 같은 거대한 제국이 망하는 데에는 역사 기록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숨은 요인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걸 저는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결국 기후위기입니다. 즉 생태계의 위기입니다. 이 기후위기, 생태계의 위기는 반복됩니다. 수백 년을 간격으로 반복됩니다. 이것은 인간이 잘못하지 않아도 반복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약에 그 생태계를 파괴할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가속화되죠. 그리고 빨라지죠. 그런 점에서 로마도 21세기의 지구 문명도 스스로 망하는 길을 재촉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기후위기의 문제는 간단히 볼 일이 아니다 하는 것도 이야기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쓰기도 하고 벗기도 하는데 전염병 때문이죠. 이 전염병이 왜 오는 겁니까? 이 전염병도 결국은 생태계의 위기와 깊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본래 우리 인간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병균들이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먹이사슬이 깨지면서 우리한테 덤벼든 거거든요. 그래서 전염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후가 위기를 맞으면 전염병은 반드시 창궐할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19는 끝났을지 모르지만 결국 바이러스성 전염병은 이제 전성기를 맞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 3년은 별일 없이 넘어갈 수 있지만은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또 다른 코로나를 맞게 될 것입니다. 이건 제가 재수없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건 언제까지 계속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치 우리가 플레밍이라고는 대단한 의학자가 있어가지고 플레밍이 무슨 일을 했죠? 박테리아를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죠. 박테리아를 끝장낼 수 있는 항생제를 찾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박테리아로부터 우리를 지켜준 거죠. 그런데 코로나 문제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왜 해결이 안 됐어요? 이거는 박테리아가 아니라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어떤 특별한 물질을 찾아낼 때까지는 당분간 우리는 바이러스 전염병에 의해서 시달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것이 결국 세상을 어렵게 만듭니다. 전염병.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고질적인 양극화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중산층의 몰락, 또 부의 불균형한 분배죠. 불균형한 분배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백승정 교수는 완전히 빨갱이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모르겠어요. 그걸 빨갱이라고 부르려면 부르십시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빨갱이 얘기로서의 얘기가 아니고요.
건전한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쟁도 필요하지만은 중산층이 위기에 몰리면 안 됩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늙어서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혜택이 보장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보장되지 않으면 결국은 세상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망할 때에는 많은 전염병이 유행했고요. 이 그림은 지금 하나의 신기한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로마 사람들이 고기를 먹은 양도 달라졌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여기 이 표를 보면서 저는 우리나라를 생각했습니다. 제가 1950년대생인데요. 1960년대에는요, 제삿날 외에는 부잣집도 제삿날 외에는 고기를 먹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아침도 고기, 점심도 고기, 저녁도 고기인 집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왜 미국이 우리나라의 축산물 시장을 개방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한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서 고기를 가장 많이 먹는 사람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표를 보십시오. 로마도 전성기에는 육류 소비량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지속되지 못하고 높이 올라간 막대 그래프는 얼마 가지 않아서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요.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닭, 지구상에 우리를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돼지, 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역대 최고입니다. 이것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고기를 먹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의식이 있는 시민이라면은 고기도 좀 줄여서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위기 속에서는 민족의 이동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만, 민족의 이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난민의 이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등살을 앓고 있죠. 그 지난 몇 년 전에 시리아 난민이 유럽으로 넘쳐가지고 중동 난민들이 유럽으로 흘러 넘쳐가지고 아주 난리를 겪었습니다. 지금은 우크라이나 난민이 폴란드에는 이미 200만 명 이상이고요. 독일에도 100만 명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만약에 생태재앙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겠습니까? 결국 기후 난민이 발생할 겁니다. 기후 난민이. 그럼 우리 한국에도 우리가 원할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원치 않는 기후 난민이 수백만 명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수백만 명이 쌓여서 수천만 명이 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는 비교적 기후의 위기로부터 안전한 지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역사적으로 검토해 보면. 그러나 우리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남아시아의 기후 위기가 오면, 중국의 어느 지역의 기후 위기가 심하면 그 인구가 결국은 우리한테로 몰려듭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 모두의 위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문제를 지구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눈도 필요해요. 나만 괜찮으면 된다. 내가 괜찮을 수가 없어요. 결국 로마는 그런 난민들이죠. 결국 그 난민들을 우리는 그동안에 민족의 이동이니 침략이라고 했지만 결국 난민들이 침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본거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어디론가 밀려 들어가고요. 그 어디론가 밀려 들어가서 안정을 꾀할 것이고요. 그 안정을 꾀하는 방법이 평화적으로 되지 않으면 폭력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죠. 기후변화와 로마 제국의 흥망성쇠는 연결이 됩니다. 연관이 깊습니다. 제가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못합니다만 기후는 늘 움직입니다. 그 움직이는 기후와 인간 세상의 부귀영화가 맞물려 있습니다. 로마 공화국이 전성기를 맞았을 때는 기후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기후가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로마 제국은 쇠퇴기에 들어간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역사에 신라가 망하고 고려가 망하고 임진왜란이 터지고 이런 것들은 다 동아시아의 기후 변화와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그런 점에 주목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그런 지식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기후라고는 관점에서 우리의 역사를 보면 그것도 달라진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사적인, 그러니까 지구적인, 전 지구적인 기후 위기를 맞이했다. 제정 로마 왜 망했습니까? 양극화가 문제였다. 성장의 한계에 직면했다. 기후 위기와 전염병으로 결국 망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역사의 교훈인데요. 이 기번이란 역사가가 아까 말씀드린 로마 제국 쇠망사를 쓴 이가 이렇게 얘기했네요. 로마의 쇠퇴는 거대함에서 비롯된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일이었다. 번영이 쇠퇴의 원리를 무르익게 한 것이다. 달도 차면 기울기 마련입니다. 성장은 무한한 성장 같은 것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현대 사회도 로마 말기에 처했던 것과 유사한 위기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도, 영국도, 한국도, 저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의 트럼프를 한국화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폭력적인 인물이죠. 아주 선동적인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결국 제도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면 결국 그러한 정치가들이 국제사회를 불안하게 만들면은 여러 나라들이 깊은 갈등에 빠지게 됩니다. 로마 공화국의 말기와 유사한 현상이 21세기 지구에서 되풀이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걱정이 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미국 사회의 몰락을 예측한 책들을 썼습니다. 아직 미국이 몰락하지는 않았지만 실제 미국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세계 어디서나 군사기지를 운영하느라 재정이 부족하고요. 재정이 극도로 나빠지면은 국가의 인프라는 아주 나빠집니다. 여러분, 미국의 도로 상황은 한국의 도로 상황보다 훨씬 나쁩니다. 미국의 학교 시설은 한국의 학교 시설보다 훨씬 나쁩니다. 미국의 일반 시민들의 삶의 수준은, 삶의 질은 실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못합니다. 그 미국에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제가 미국을 공격한 것은 아니고요. 공격하려는 뜻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국의 역사를 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로마 제국 2000년 전의 얘기였습니다. 2000년 전의 얘기지만 오늘과 내일의 얘기처럼 보이는 점도 분명히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세계 역사를 주름잡은 많은 제국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몽골 제국도 만나고 대영 제국도 만나고 독일 제국도 만나고 그런 또 현대 여러 제국들도 만나보겠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저에게 귀를 기울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